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SUV 베뉴가 공개되었죠. 공개 전에는 스토닉과 같은 급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을 빗나간 파워트레인 탑재, 생각보다 작은 크기로 공개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차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새로운 SUV 베뉴에 대해 한번 분석해볼까 합니다. 우선 베뉴의 크기를 먼저 살펴보죠. 베뉴의 재원을 일단 말하자면 차의 길이는 4040mm, 폭이 1770mm입니다. 높이는 1565mm고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오겠죠? 비슷한 성향의 차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코나와 스토닉 그리고 레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레이? 갑자기 경차를 왜 가지고 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베뉴 같은 경우 코나나 스토닉보다는 작은 차라고 할 수 있죠. 베뉴보다 큰 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엑센트 같은 세단과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를 휠 베이스라고 합니다. 차의 공간과 직진 안전성을 결정하는 중요 수치 중 하나인데 현대 베뉴와 레이의 휠 베이스가 같아요. 물론 레이가 경차이긴 하지만 박스카의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하고 가격대가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는 레이가 좀 더 겹치기 때문에 레이와 같이 비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전장을 보죠. 전체적인 차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베뉴가 앞에서 말했듯이 4040mm로 스토닉보다 100mm, 코나보다 125mm 짧습니다. 크기 차이가 상당히 나죠. 뭐 전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10c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코나는 당연하고 스토닉보다도 확실히 작은 차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K5와 K7의 전장 차이가 115mm죠. 레이 같은 경우 경차 기준에 맞추기 위해 베뉴보다도 445mm가 짧습니다. 차의 넓이, 즉 전폭의 경우에는 1770mm로 스토닉보다는 10mm 넓고 코나보다는 30mm 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레이는 경차 기준에 맞추기 위해 베뉴보다 175mm 좁게 나왔죠. 차의 높이에 있어서는 베뉴가 스토닉이나 코나보다 더 높습니다. 베뉴의 전고는 1565mm로 스토닉에 비해서 45mm, 코나에 비해서는 15mm 높아요. 이것은 작은 차체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네요. 레이와 함께 보면 이해하기 편하겠죠? 레이의 경우 경차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전장과 전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극단적으로 늘린과 함께 박스카 형태를 채용하고 전고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의 전고는 1700mm로 베뉴보다 135mm 높고 심지어 소렌토보다도 10mm 높죠. 베뉴 같은 경우도 스토닉과 코나에 비해 짧은 길이를 비교적 전통적인 SUV 형상에 가깝게 디자인하고 높이를 높여 공간과 개방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토닉과 코나에 비해 짧고 뚱뚱한 차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트렁크의 경우 미국 기준 530리터로 코나보다 14리터 정도 적네요. 차 크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 같네요. 하지만 2열 폴딩했을 때에는 베뉴가 903리터, 코나가 1297리터로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작은 차체의 한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재원을 비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휠베이스죠.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급을 가늠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레이의 경우 전폭이나 전장은 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휠베이스를 극단적으로 늘렸죠. 베뉴의 휠베이스는 레이와 같은 수치인 1520mm입니다. 물론 1520mm라는 수치는 레이의 전장에 비해 길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휠베이스가 길다고 할 수는 없는 수치죠. 휠베이스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베뉴가 스토닉에 비해 40mm, 코나에 비해서는 80mm 짧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코나는 당연하고 스토닉보다도 작은 차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차의 크기를 보았을 때에는 1인 혹은 2인 가구를 타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 현대의 최신 SUV 디자인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지만 투톤 컬러 루프라든지 네모난 데일라이트 형상, 그릴, 테일램프를 보면 오히려 형벌인 코나보다 고유의 디자인이 강조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룹 내 다른 소형 SUV보다는 쌍용 차라든지 조금 나아가서 랜드로버나 레니게이트 같은 차들이 생각나는 직선적이고 박시한 라인을 보여주죠. 작은 차라고 귀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강인한 인상을 강조한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테일램프는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LED 램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반짝반짝 참 이쁘게 나온 것 같네요. 첫 차로 구매를 염두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했다고 하죠. 젊은 층들이 선호할 만한 개성있게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실내를 보면 네이비 투톤으로 나름 개성있고 기능 위주의 사용하기 쉬운 간결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비색은 옵션을 추가해야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시트가 직물 시트라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직물 시트는 아무래도 관리 측면이나
밀폐감이나 세균 번식, 냄새 같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죽 시트를 선호한다는 점, 심지어 모닝에서도 중간 트림부터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내 출시될 때에는 꼭 인조 가죽 시트라도 달려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베뉴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참고로 지금 이후부터는 저의 추측이 포함되어 있으니 감안하셔서 시청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코나보단 당연히 싸겠죠. 그리고 앞에 재원 비교해서 말했던 것처럼 베뉴는 스토닉보다도 작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닉 시작 가격이 1625만원이죠. 스토닉보다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1500만원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에서는 베뉴를 출시하면서 액센트를 단종시킨다고 하죠. 아마 시작 가격을 아반떼 자동 모델 가격보다는 살짝 저렴하게 출시해서 액센트 소비자층을 대체함과 동시에 단종된 소형차 구매층을 공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 공간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출력이나 주행 성능 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레이 상위 트림 구매자 중 이러한 부분에 아쉬웠던 소비자들 많지는 않겠지만 스파크나 모닝의 풀옵션 가격이 1500을 넘어가기 때문에 풀옵션 소비자 중 일부, 기존에 있던 티볼리 같은 소형 SUV의 하위 트림을 구매하려던 소비자층을 뺏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스토닉과도 어느 정도 경쟁시키고요. 개인적으로 1400대의 차가 나오면 가성비도 그렇고 첫 차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베뉴는 악센트, 즉 소형차 기반의 SUV입니다. 심지어 같이 소형차를 기반으로 하는 SUV 스토닉과 비교해도 꽤 작게 나왔죠. 만약 1400만원대에 출시해서 아반떼보다 싸게 나온다면 물론 첫 차로 좋을 듯 하지만 만약 아반떼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나온다면 용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듯 싶네요. 준준형 세단의 경우 베뉴보다 승차감이라든지 안정성, 뒷자리 편의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좋습니다. 심지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2열 폴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베뉴뿐만이 아니라 코나도 아반떼보다도 더 적어요. 심지어 베뉴 의 경우 코나보다 트렁크 용량이 적죠. 물론 2열 폴딩을 할 경우 적재 공간은 대폭 늘어납니다.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SUV만의 강점이 있죠. 하지만 뒷자리를 쓸 일이 많다거나 딱히 레저 용도로 쓰거나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큰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가 없다면 중형 세단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패밀리카 용도로 써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준준형 세단이 낫다고 봐요. 가성비에 관한 부분은 정식 출시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베뉴의 소재 등을 보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 현재 공개된 베뉴의 파워트레인은 아반떼에 들어가는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에 무단 변속기로 나온다고 하죠. 국내 출시될 때 파워트레인을 추가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대 자동차에서 베뉴를 공개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강조하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의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향후 현대 자동차 고객층 확보에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고 한 만큼 베뉴의 시작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닉이 소형차, 즉 프라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스토닉보다도 작은 베뉴는 뒷자리가 너무 좁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줄었죠. 개인적으로 스토닉이나 코나와 비교했을 때 2열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주성은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레이를 예로 들어야겠네요. 레이의 휠베이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 긴 수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뒷문을 열었을 때 어마어마한 2열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는 차체 설계를 통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측면 라인을 보면 A필러, 즉 앞유리창 기둥이 앞바퀴 축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와 동시에 대시보드를 최대한 엔진룸 쪽으로 밀어 넣어서 앞좌석 공간을 확보했어요. 이렇게 아낀 공간을 2열에 활용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렁크 공간을 약간 희생하면서 뒷자리를 최대한 뒤에 배치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을 폴딩하지 않았을 때 레이의 트렁크 길이는 굉장히 짧죠. 여기에 높은 차체와 공간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박스 형태의 설계를 더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뉴로 넘어가 보죠. 일단 앞에서 말했다시피 베뉴는 코나나 스토닉에 비해서 전통적인 SUV에 가깝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베뉴도 작은 휠베이스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뽑으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레이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레이의 경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에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차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베뉴의 인테리어를 보고 대시보드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엔진룸 쪽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죠. 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기판과 가깝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고가 높은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고가 높다는 것은 높이로 인한 공간 확장 측면에서도 좋지만 시트를 높게 만들어서 1열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겠죠.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시트 높이나 각도를 약간 세워서 거주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실차를 아직 못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코나보다 비율적으로 2열 시트가 약간 뒤에 배치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차가 작아진 만큼 공간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열 폴딩했을 경우 코나와 용량 차이가 꽤 많이 나죠.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과 거주성을 확보한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2열 거주성만 놓고 봤을 때에는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겠지만 너무 좁다거나 못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본격적인 패밀리카로 쓸 만큼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스토닉도 뒷자리가 성인 타기에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뉴는 1, 2인 가구가 사용하면서 가끔 사람을 뒤에 태울 경우가 적절한 차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네, 파라오였습니다.